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는 개인 투자자부터 대기업 경영진까지 투자 환경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생활 밀착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정책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주식이나 펀드, ETF 같은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 꼭 필요한 정책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특히 주식 투자자, 고배당 상품에 관심 있는 분들,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상법 개정안 통과. 최근 이재명 정부가 통과시킨 상법 개정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법은 기업 운영과 주식회사 제도를 다루는 법인데요. 이번에 바뀐 부분은 주식 투자자, 특히 소액 투자자, 즉 개미 투자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경영진이 횡령하거나 돈을 빼돌리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예전엔 처벌이 느리고 약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기업은 바로 상장 폐지, 즉 주식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회사 운영에 있어서 일반 주주들의 의견이 더 반영되도록 집중투표제라는 제도도 의무화했습니다. 이건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해 회사의 이사를 뽑을 때 힘 있는 대주주만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소액 주주도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자는 제도입니다. 둘째,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 완화. 주식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가끔 회사에서 배당금을 줍니다. 이건 마치 수익의 일부를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건데요. 이 배당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지금까지는 1년의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이랑 합쳐서 최대 49%까지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죠.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이 배당 소득을 다른 소득과 따로 떼어내서 낮은 세율로 따로 과세하는 제도, 즉 분리과세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게 시행되면 배당금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세금을 덜 내고 안정적으로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셋째, ETF 투자 활성화. 요즘 뉴스나 은행 광고에서 ETF라는 말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건 상장지수펀드의 줄임말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ETF는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펀드입니다. 펀드는 여러 회사의 주식을 묶어놓은 투자 상품인데요. ETF는 이런 펀드를 주식처럼 쉽게 거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돈으로 여러 회사에 나눠 투자하는 효과를 줍니다. 정부는 특히 고배당 ETF, 즉 수익을 많이 나눠주는 ETF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품은 예금 이자보다 수익이 높으면서도 리스크는 비교적 낮아 연금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나 장기 투자에 적합합니다. 넷째, 코인과 디지털 자산 제도화. 요즘 젊은 세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 또는 디지털 자산에 많이 투자하고 있죠. 이전까지는 제도적 관리가 거의 없어서 위험 부담도 컸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가상자산들을 이제는 법으로 정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처럼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ETF를 허용하면 개인이 직접 코인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안정된 상품을 통해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1코인이 1,000원이라면 실제 현금 1,000원이 은행에 들어있는 식으로 가치가 고정된 안전한 코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STO, 즉 토큰 증권이라는 건 부동산, 미술품, 국채 같은 실물 자산을 작은 조각으로 쪼개서 디지털로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산도 스마트폰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거죠. 다섯째, ISA 계좌와 투자은행 IB. 마지막으로 자산관리 쪽에서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ISA 계좌라는 게 있는데요. ISA는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의 줄임말입니다. 한마디로 주식, 채권, 펀드, 예금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 안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만능 통장입니다. 정부는 이 ISA 계좌에 비과세 혜택, 즉 세금 감면을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초대형 투자은행, 영어로 IB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건 자본력이 큰 증권사에게 기업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권한을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금융회사를 키워서 혁신 기업에 투자하고 국민도 그 수익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이재명 정부의 자산관리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식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둘째, 배당 중심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며, 셋째, ETF와 디지털 자산 같은 다양한 투자 수단을 제도화하고, 넷째, 금융 중심의 자산 관리 체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투자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연금 생활자, 퇴직자, 중장년층 모두에게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늘릴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 소식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